네, 2021년 1월 31일 이정훈입니다. 네, 순식간에 1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1월의 뉴스로 문재인 정권의 인재 죽이기를 고발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희망 있는 연구자를, 희망 있는 학자를 어떻게 망쳤는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백운규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입니다. 프로필을 보니까 진해고등학교 졸업했고요.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텍의 재료공학 석사, 클램슨 대학의 세라믹공학 박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창원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현재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한양대학교 제3공과대학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산업통상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도하신문에 다 났습니다. 1월 25일 대전지검이 이 백운규 교수, 과거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그를 불러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가 수익성이 없다라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건데 거기에 한수원 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한 데 대해 관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했는데 거기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감사원은 백운규 장관이 직원을 질책함으로써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 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그와 동시에 가동 중단할 것. 이라는 방침을 정했는데 그걸 정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사실인지를 밝히는 수사를 대전지검이 하고 있습니다. 또 월성 1호기 관련된 서류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자원통상부의 국장급 공무원 3명이 지난 12월 달에 기소가 돼서 3월 달에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은 공개가 돼서 언론에 공개가 돼서 난리가 났죠. 530건의 문건을 재웠는데 그중에 17건은 북한 원전 건설에 관련된 것이라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서는 탈핵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애써 만든 원자력은 북한에 퍼주려고 했구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근데 이 백운규 장관이 차츰 밝히겠지만 원자력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 윗선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운규 씨도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럼 더 많은 고위공직자, 청와대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된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모든 관심은 2019년이죠.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산자부 공무원들이 휴일날 밤 11시에 사무실에 나와서 530건의 파일을 황급히 지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지운 거에 대해서 신이 내렸다고 한 공무원은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신 내려서 지웠다는 거죠. 신나게 지운 건지 무슨 암시가 있어 지운 건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지운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 신문 베리타스 알파가 있습니다. 베리타스는 라틴어로 진리를 얘기하죠. 많은 학교가 진리, 자유를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리타스 알파 2020년 11월 19일자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학술 정보 회사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Highly Cited Researcher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Highly Cited Researcher,
우리말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인데 영어로는 Highly Cited Researcher이기 때문에 HCR로 약칭합니다. 2020년에 6,167명의 HCR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9개 기관에 속한 연구자 41명이 46개 분야에서 선정됐습니다. 6,667명 중에 1%도 안 되는 0.7% 정도 될까요? 41명만 대한민국 연구자들은 끼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G7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구가 미약하군요. 이 회사는 HCR을 선정할 때 각 분야에서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 논문을 인용하잖아요. 그럼 내 논문이 인용되면 피인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피인용된 논문이 남들이 많이 인용했으니까 좋은 논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인용된 순서를 정하는데 상위 1%에 들어가는 거를 좋은 논문으로 봅니다. 네, 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해 준 논문 순서대로 했을 때 1%, 상위 1%. 그런 논문을 쓴 사람을 HCR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이 6,167명이란 겁니다. 2020년 HCR 명단에는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인 독일의 에마누엘 세르빵띠에 화학상, 미국의 제니퍼 다우디나 화학상, 또 독일의 라인하르트 겐첼 물리학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HCR은 제대로 뽑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원래 HCR, 원래라 그러지만 2020년입니다. HCR에는 과거에 수상한 걸 포함해서 26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HCR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영국입니다. 미국은 무려 2,650명, 중국은 770, 영국은 514명을 배출했습니다. 공학계의 페이퍼 연구 논문은 전부 다 영어로 쓰여지죠. 따라서 영어를 쓰는 미국과 영국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은 HCR 전체의 41.5%, 어마어마하죠. 반 정도. 중국은 12.1%, 영국은 8%를 배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41명이니까 0.7%가 조금 못 됩니다. 당연히 10위권 바깥입니다. 10위가 103명을 배출한 스페인인데 우리는 41명이니까 통계를 잡지 않았어요. 우리는 몇 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표를 한번 쭉 봐십시오. 네, 1위 41.5%의 미국 2,650명, 그 다음에 12.1%의 중국, 8.0의 영국 쭉 나옵니다. 자, 이번엔 기관별로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메리타스 알파에 실린 그 신문 표를 인용하는 겁니다. HCR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관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무려 188명. 대한민국 전체보다도 몇 배입니까? 한 4배 이상 많네요. 4배보다 더 많네요. 2위는 중국의 과학원 124명. 대한민국 전체의 3배 정도가, 3배가 넘네요. 3위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106명입니다. 대한민국의 2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는 7명을 배출한 서울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10위권에 못 들어가겠죠. 10위는 54명을 배출한 미국의 워싱턴 대학입니다. 아마 서울대학, 7명의 서울대학은 얼마나 갈까요? 순위 찾는 게 의미가 없겠죠. 계속 이 신문에 난 표를 보겠습니다. 자, 국내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7명을 차지한 서울대입니다. 지난해 2019년에도 여전히 1위였는데 똑같이 1위입니다. 2위는 울산에 있는 우니스트입니다. 6명. 지난해에도 2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니스트를 잘 아는 분들이 없는데 우니스트가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공과대학 계통으로서는. 카이스트하고 포스텍하고 충분히 경쟁합니다. 3위는 5명을 배출한 성균관대학교. 그 전에는 공동 4위였습니다. 4위가 4명을 배출한 고려대학교. 순위가 바뀌었네요. 지난해에는 3위였는데 성균관대학교하고 순위를 바꿨습니다. 5위가 3명을 배출한 한양대학교하고 카이스트입니다.
한양대학은 지난해 공동 6위였는데 많이 올라왔고요. 카이스트는 지난해 공동 4위였는데 좀 떨어졌네요. 7위는 2명의 경북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유수의 대학으로 뽑히는 연세대학교, 포스텍 이런 대학은 1명 배출했습니다. 1명 배출한 대학이 대학이나 기관은 11개 있습니다. 자, 한양대에서 나온 3명의 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현 교수님, 환경 분야와 생태학 분야에서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2개 분야 중복인이 4개 분야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규, 아까 산자부 장관 보낸 분. 그 다음에 선양국 교수입니다. 이분은 백운규 교수와 같은 에너지공학과에 계신 분인데 재료 분야하고 재료 화학 분야에 올렸습니다. 2개 분야가 중복되니까 4개 분야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백운규 교수가 선정된 크로스필드라는 분야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선정 기준이 됐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이 쓴 논문이 여러 분야에서 인용이 돼요. 근데 여러 분야에서는 많이 인용되는데 매 분야마다 보게 되면은 상위 1%는 못 들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죠. 따라서 여러 분야에 인용되는데 그 토탈 점수가 1%가 넘는 사람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죠. 절대적인 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현대는 융합 시대니까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의 연구가. 그래서 만든 게 크로스필드인데 쉽게 설명드립니다. 면역학자는 생화학자이면서 동시에 분자생물학자로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화학자에 분류될 수도 있고 분자생물학자도 분류될 수가 있는데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면은 피인용 횟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크로스필드라는 걸 만든 겁니다. 화학 연구자는 재료과학자나 공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이제 더 발굴하기 위해서 크로스필드를 만들었는데 백운규 교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 한국강사신문이라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기사가 실렸는데 관점이 좀 다릅니다. 2020년 11월 20일자입니다. 한양대학교 HCR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양대학은 지난해에는 2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누구냐 하고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기현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2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세계적인 교수가 된 거죠. 선양혁 교수는 한 수 더 뜨네요. 이분은 무려 5년째 연속 HRCR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백운규 교수가 처음 선정이 됐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양규 교수와 같은 에너지공학과 소속입니다. 이분의 연구 분야를 이 신문이 소개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백 교수는 에너지 머티리얼스, 나노 패터닝, 나노 디바이시스 패브리케이션 뭐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 그 백 교수 연구팀이 한 소듐 이온 배터리 효율 개선에 관한 연구가 큰 관심을 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우리 백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하고 돌아와서 이룬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한양대학교에 가면 주차장에 백운규 교수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뭐지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HC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HCR이 된 교수는 세계적인 교수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이런 분들이 우대를 받아야죠. 따라서 한양대학은 HCR이 된 교수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영예를 주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자격을 받아서 연구하라고 하기 위해서인 거죠. 네. 앞에 두 분은 먼저 가졌을 거고 백운규 교수는 원래 처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아직 페인트가 선명합니다. 백 교수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프로필을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창원대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발표 논문이 매우 많아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때문에 한양대가 자기네 학부 출신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스카우트를 했죠.
이 피인용된 논문을 많이 낸 교수를 갖고 있는 대학은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한양대학은요, 공과대학을 최고로 치는 대학입니다. 옛날에 한양대는 한양공대였잖아요. 한양대는 서울공대, 카이스트, 포스텍, 그리고 우니스트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과 경쟁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MIT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HIT라 그러죠. HIT라고 하다가 요즘은 그게 좀 다른 뭐 문과대학, 사회과학 이런 데 좀 불편해한다 그래서 그냥 HIT는 한 건물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과대학을 중요시하는 대학에는 또 인하대학하고 아주대학이 있죠. 미국에서는 이러한 대학이 칼텍이나 MIT나 버지니아텍이나 공과대학 이름으로 가고 그 안에 경영대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종합대학을 갚버렸어요, 이름을. 그래서 공과대학 이름이 가려지는데 한양대학은 한양공대를 하고 한양공대 안에 경영대, 공대를 둬도 됩니다, 사실. 그죠? 그 정도로 공대를 굉장히 우대합니다. 이런 한양공대에는요, 특이하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원자력 공학과가 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 교수님들을 그전부터 많이 알아왔으니까. 그리고 에너지 공학과, 배공기 교수가 있고 선 교수가 있는 에너지 공학과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원자력도 에너지 아닙니까? 그럼 에너지 공학과 안에 원자력과가 있어야 되는데 왜 따로 있지? 요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과는 최근에 생겼는데 한양대 공대를 지내신 분이 주동이 돼서 만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 교수의 전공은 솔라셀입니다. 여러분 왜 전자계산기 배터리 안 넣고 이렇게 치잖아요. 또 시계 중에 배터리 안 넣고 가는 빛만 쬐어주면 가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솔라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솔라셀을 주로 연구한 게 저는 백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연구하려면은 재료공학이나 고분자공학 뭐 이런 쪽을 주로 해야 됩니다. 이쪽 연구한 분들이 많은 과가 바로 에너지공학과입니다. 자, 솔라셀을 했으니까 조금 더 발전시키면 신재생, 태양광 발전에 연결될 수 있겠죠. 이러한 글을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탈핵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그를 산자부 장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양대 출신이니까 한양공대 출신이죠. 뭐 했다, 뭐 아니다, 뭐 여러 썰들이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한양대는 공과대학이 넘버원입니다. 고려대학교 가보면 옛날 법과대학부터 시작됐었거든요. 한양대는 공대부터 시작합니다. 공대가 매우 큽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모든 대학이, 주요 대학이 공대가 크지만은 한양공대 진짜 큽니다. 때문에 1, 2, 3, 4 공대로 나눠서 1, 2, 3 공대로 나온 적도 있고 4공대까지 둔 적도 있고 이렇게 나눴다가 또 어떨 땐 또 합치고 하는 걸 반복했는데 이 백 교수가 장관에 지명됐다고 했을 때 한양대학은 그를 제3공대 학장으로 임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장관으로 가셨죠. 네. 한양대로서는 소속 교수가 장관이 되는 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짧게나마 학장을 시켜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서 한 일을 보니까 탈핵이거든요. 탈원전을 했는데 그는 원자력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재생 분야에 오히려 관련이 있죠. 근데 탈핵을 하려면요, 원자력을 알아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원자력을 없애려고 하려면 원자력 전문가를 모셔놓고 하는 게 좋잖아요. 안전하지 않습니까? 한대에서 이런 분을 꼽는다면은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는 김종경 교수가 있어요.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몇 차례 글도 받고 만나기도 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분을 모셔도 되고 또 재무성 교수도 있고 퇴임하셨지만 이재기 교수도 있었고 쟁쟁한 분 많습니다. 한양공대 원자력공학과에. 그런 분을 모셔놓고 탈원전 하라 그랬으면은 문제없이 잘했겠죠. 근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요 어마어마한 부서입니다. 산업과 통상과 자원을 결합한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관 산업이 좀 많습니까? 그 모든 산업을 담당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뭐 방위산업 제외하고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산업을 하려면 산업을 인더스트리를 경험한 사람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백 교수께서는 인더스트리를 안 했고 리서처로서 세계적인 탑에 가신 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상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산업을 알고 외교입니다. 외교, 무역입니다. 미국의 USTR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한때 우리는 통상부를 외교부에 합쳐서 외교통상부라고 했습니다. 거의 외교입니다. 외교도 알아야 됩니다. 자원은요, 해외에서 자원을 갖고 오는 거 포함해 갖고 석유, 원자력 다 이런 겁니다. 에너지입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에너지부가 있습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거기서 핵무기도 만들고 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박정희 시절에는 동력자원부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줄어들어서 자원입니다. 그 자원의 한 파트가 원자력입니다. 근데 이 원자력 없애는 거를 산자부 장관의 주임무로 맡겼는데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당연히 백 교수도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문정권이 저는 노렸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유망한 학자를 망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존경받을 수 있는 학자를 앉혀놓고 그러니 문제없지 라고 해서 면피를 해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가 있다고 할 때 갑자기 당황해서 문건을 지우게 됩니다. 시킨 게 누굴까요? 이게 누굴까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할 때 그는 억지춘향격으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와서는 명예 수사 대상자가 되어서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대학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학도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오래전부터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 그리고 이화여대는 자기네 학부를 나온 사람만 총장으로 임명해 왔습니다. 뭐 서울대는 그렇다 치고 연고대하고 이화여대에서는 서울대학교 나와서 더 유능할 수도 있는 교수가 있어도 절대로 총장은 안 시켜주셨습니다. 자기네 학부를 나와야 됐습니다. 지금은 뭐 흔히 뭐 서연고, 서성한 그러잖아요. 저는 이 6개 대학을 한국의 아이비리그라고 보는데 서강대, 성대, 한대도 자기네 학부를 나오신 분을 총장으로 합니다. 뭐 서울대 출신으로 아무리 유능한 교수가 있어도 이제 이 3개 대학에서도 총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강대가 최근에 이제 자기네 학부 출신을 총장에 임명했는데 한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네 학부를 출신을 임명해 왔죠. 그리고 주로 공대 출신을 총장에 임명해 왔었습니다. 이 백 교수께서는 HCR까지 됐고 장관까지 지냈으니까 미래의 한대 총장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으니 학자로서도 그렇고 학교 경영자로서도 그렇고 많은 게 망치게 됐죠. 뭐 이빨은 소리일 수도 있고 단언할 수는 어렵지만 대한민국은요 아주 유능한 미래의 학자를 하나 연구자를 잃은 건지도 모릅니다. 한양대는 미래의 한대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잃은 건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이 주도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누가 백 교수를 난장의 정치판으로 끌어들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용을 했는지, 말도 안 되는 탈핵 정책을 하게 했는지, 그리고 누가 문건 삭제를 하게 지시했는지, 검찰은 그걸 밝혀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거의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한 건지도 모릅니다. 왜 알고 있냐고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책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문재인 정권의 탈핵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연구 폐쇄식에서 탈핵을 선언하자마자 6월인가요? 제가 이 책을 만들어서 추석 지나고 9월에 진짜 땀 흘리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 거의 많은 게 취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몇 개, 현재 하는 거에 비해서 몇 개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이봉 당시 산업정책 비서관이 이제 조사를 많이 받았고 백 장관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들은 중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확실하게 말할게요. 고리 1호기 연구 정지 시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엉터리죠. 바로 그때 일본에 있는 한 기자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거 오보다. 그거는 일본 동경신문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수용소 생활하다가 숨진 사람들의 수를 정리한 거고 공식적인 후쿠시마 사고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였어요. 한국에 찾아와서 저랑도 밥을 먹고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방송에 소개도 했었죠. 에비 코스케라고 하는 장가도 안 간 나이 많은 노총각 기자였는데, 한국이 너무 창피하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1368명이 숨졌다고 했는지 추적을 하니까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 자기가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했냐 그랬더니 역시 제 취재한 대로 동경신문 보도를 인용했는데 실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몇몇 비서관들과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지 지금 다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2017년에 이미 기사로 쓴 바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1368명을 죽었다고 그랬고, 우리 대통령은 판도라를 보고 탈핵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도라라고 또 영화 하나 만들지 하고 농담 삼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유능한 학자를 이용하고 망쳤습니다. 수사 대상자로 몰리게 했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공들여온 원자력을 이렇게 죽여야 됩니까? 백운규라고 하는 HCR에 선정된 중요한 학자를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쳐야 되겠습니까? 또 거꾸로 학문에 매진하시는 분들, 정치권에 웬만한 유혹이 있더라도 가지 마십시오. 참 많은 거로 생각하게 하는 HCR과 HCR 주차장과 대한민국의 잡스러운 정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